자, 이 문제 풀어보는 것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배열 객체 쓰면 되나요? 안 되겠죠? 정수, 논리, 스트링 다 들어있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배열 객체는 쓰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사용자 정의 객체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비워놓고 이름을 뭘로 할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홍길동, 길동, 홍길동. 자, 이러려면, 이게 일단 에러가 사라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일단 홍길동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자, 지금 시간에 이렇게 타자 소리가 많이 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수업 내용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좀 자제해주세요. 클래스 홍길동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에러는 바로 사라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변수 이름 지을 때 얘 어차피 홍길동 클래스 이 타입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길동 말고 그냥 홍길동으로 하면 안 되나? 당연히 상관없겠죠. 상관없는데 제가 얘를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헷갈릴까봐인데 뭐가 헷갈릴까봐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인트 이름 뭐야? 자,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연결시킨 변수한테 점을 찍어서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 변수 이름 홍길동이죠. 점 찍으면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얘가 길동이래요. 길동으로 점 찍으면 얘네 왜 나오니? 얘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나오긴 하지, 그치.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홍길동한테 점 찍어서 얘를 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얘도 홍길동한테 점 찍어서 뭐 이런 걸 한다. 여기에 값을 넣겠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뭔가 값 넣거나 할 때 뭐라 한 적 없었죠. 노란 줄 같은 거 뜬 적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지금 안 배운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얘는 뭐지? 왜 노란 줄이 뜨지? 싶을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런 거냐면요, 지금 잘 보시면 이 홍길동과 이 홍길동들은 색깔이 같거든요. 그쵸? 색깔이 같아요. 근데 보세요, 얘를 길동으로 바꿔놓고요, 얘 지금 에러 안 나죠? 뭐라 안 하죠? 심지어 노란 줄도 사라졌죠. 자, 제가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클래스한테 직접 일 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을 클래스가 아니라 변수한테 일 시킨다 라고 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이렇게 쓸 거면 너 굳이 얘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 타입이 되는 애 이름이랑 변수 이름이랑 똑같이 안 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한글이라서 그런 거고, 사실 영어로 쓸 때는요,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person이다. 그래서 뭐 p1 이렇게 만들었다. new person 했다. 얘는 영어잖아요. 자, 얘도 person이 필요하겠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에러만 없는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변수 이름을 얘랑 똑같이 지어도 얘도 똑같은 거예요. 가능은 해요. 근데 보통 제가 처음에 클래스는 첫 글자 대문자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저 펄슨도 자연스럽게 대문자로 첫 글자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변수는 첫 글자 대문자 이런 거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얘를 자연스럽게 바꾼다면 이게 되겠죠. 똑같이 써도 혼란이 없죠.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더 명확하게 지어주는 게 좋겠지만 이 이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어에서는 사실 소대문자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홍길동에 홍길동 돼버리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명과 동일한 변수명을 한글로 할 때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었다, 그럼 얘는 뭐 특정 이름을 짓기 뭐하니까 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사람 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변수다, 이건 타입이야, 차이를 좀 두는 거죠. 똑같이 해놔버리면 우리가 쓸 때 헷갈리니까.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계속 홍길동의 길동이고 김철수의 철수고 변수를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수, 논리, 스트링. 논리는 이런 거 해볼까요? 결혼 여부. 그리고 스트링이니까 이름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홍길동 클래스에는 변수가 3개 만들어졌죠? 각각 정수, 논리, 문자열 들어갈 수 있는 변수가 3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정확히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려면 이것까지는 써 있어야겠죠? 이래야 실제로 객체를 만든 거니까. 우리가 코드에서 이런 걸 안 쓰면 코드에 객체 있어요? 없죠? 뉴 안 했잖아요. 설계도는 있는데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제품이 객체니까 여기까지 써야 실제로 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값을 저장하면 되겠네요. 길동의 순서대로 나이부터, 얘는 뭐 22살이고 길동의 결혼 여부, 얘는 안 했고, 그다음에 길동의 이름, 얘는 홍길동이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출력한다. 출력문이 나와야겠죠? 이 안에서는 길동의 나이, 길동의 결혼 여부, 길동의 이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원하는 결과가 다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건데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뉴 홍길동 해놓고 얘를 그냥 쓸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죠. 얘 일일성인 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얘를 가지고서 값을 넣어도 어쨌든 한번 사용을 한 거고, 값을 빼려고 해도 한번 사용을 한 거고, 그죠? 지금 여기서 이름을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얘 뭐 나와요? 자, 이름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이름은 변수죠. 이 변수는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기본값이 널이었죠. 널이 나와요. 값을 넣어서 출력한다? 이 상태에서는 저기 위에 계신 신이 와도 못해요. 이거는 안돼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걸 좀 해볼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보이기는 했지만 메서드라는 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실제로. 자, 근데 메서드를 만들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할까요? 아, 또 한글이 안 나오네. 왜 이러는 걸까? 아, 바탕화면으로 온 김에 폴더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를 뭐 그냥 테스트 이런 거 이름 아무거나 지어놓고,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얘를 이름이라고 해놓을게요. 아, 이거 이름 이렇게 하죠. 홍길동 해놓고 이름 텍스트 파일 만들었어요. 자, 지금 얘를 우리 코드 상황에서 홍길동 객체, 홍길동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로 홍길동 객체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객체는 폴더랑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얘를 홍길동 객체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뭘까요? 네, 객체 안에, 클래스 안에 입력되어 있는 이런 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폴더에 그대로 옮겨보면 하나는 나이, 하나는 결혼 여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이 텍스트 파일들은 어떤 걸 하려고 있는 애들이에요? 뭔가 값을 저장하려고 있는 애들이죠. 실제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홍길동한테 넣었던 것처럼 22 저장하고, 결혼 여부는 벌써 저장하고, 이름 홍길동 저장하고 끄면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저장하기 위한, 어떠한 특정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라면 얘네들은 변수의 의미네요. 그렇죠? 지금 이 코드를 폴더랑 파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메서드,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메서드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제가 여기다가 자기소개 이런 거 해놓고 파일의 확장자를 exe 이런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럼 얘를 보세요. 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행 파일이죠. 이거 executable 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실행 파일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뭔가를 저장하기 위한 애인가요? 아니면 뭔가를 실행하기 위한 애인가요? 얘는 실행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애들, 얘는 실행하기 위한 애들. 그럼 이거를 좀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 4개 중에서 동적인 애는 몇 개고 정적인 애는 몇 개일까요? 딱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변수의 역할을 했던 텍스트 파일들은 정적인 애들이 되겠죠. 3개. 이 executable 파일, 실행 파일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동적인 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메서드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동적인, 뭔가를 해야만 하는 기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만들 때에는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을 지켜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자, 일단은 풀로 다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몰라도 되는 건 지울 겁니다. 자, 자바 안에서 어떠한 메서드를 만든다 라고 하면 이 규칙에 따라 만들어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접근 제어자 아직 몰라도 된다 그랬죠. 지울 거고요. 우리 스태틱 여부 이런 거 아직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지울 거예요. 뭐만 남아요? 리턴 타입과 메서드명만 남죠.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은 막 크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현재는 그냥 이걸로 공통으로 가져갈 겁니다. 이 void라는 단어는 그냥 약간 허공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리턴 타입, 리턴 없다, 나 리턴 안해,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리턴 안해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죠. 쉬운 거예요. 메서드명만 우리가 잘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변수 만들 때는 세미콜론 그냥 찍지만 얘는 뭐가 나온다? 소괄호가 나온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괄호도 나온다. 딱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면 돼요. void는 고정으로 쓸 거고 한동안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void 자기소개 소괄호 대괄호, 중괄호. 형태가 좀 다르죠. 변수랑은 애초에 좀 다르게 생겨 먹은 애예요. 그쵸? 자, 여기다가 이런 거 해볼 겁니다. 저는 22살 홍길동입니다. 자, 클래스에 뭔가가 추가가 되면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질 객체들이니까 이 객체 안에 얘는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여기다 하죠. 길동 점 찍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자기소개라고 하는 애가 생겼죠. 근데 얘는 변수들은 위에 있는데 얘는 아래에 있네요. 얘는 메서드니까 변수는 위로 가고요. 이 기본 메서드 밑에 보통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이게 꼭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클래스를 잘 만들어 놨다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얘는 뭔가 변수를 쓸 때랑은 다른 느낌으로 쓰여졌죠. 변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길동, 점, 나이 이렇게만 쓸 수 있어요. 애초에 에러잖아요. 뭐 세미콜론을 찍는다고 해도 얘는 뭐라 해요. 얘는 변수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뭐라 안 하죠. 지금 이름 뒤에 소가로까지만 적어줬더니 세미콜론 찍으니까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순서를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행시키는 F12를 눌러서 실행시키는 건 이 메인 메서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하는 건데 F11로는. 근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하죠. 자, 이 객체는 뭘 보고 만든다고요? 설계도 보고 만들죠. 그쵸? 그럼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나이, 결혼 여부, 이름, 공간 3개 뚫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라고 하는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조차도 같이 들어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이의 값을 넣었고, 결혼 여부의 값을 넣었고, 이름의 값을 넣었어요. 얘는 뭐 값 넣거나 하는 게 있나요? 없죠. 애초에 저장하려고 태어난 애가 아니니까. 근데 이 안에서 변수에다 값을 넣을 수는 있어요. 뭐 A 만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변수의 값을 넣는 게 목적이었으면 변수를 여기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넣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할 수는 있지만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여러분들 메서드 만들면 이 안에서 변수 만들고 별거 다 해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이 클래스 설계도 안에서 말고, 이거 안에서 보는 거 말고, 이 객체랑 연결된 리모컨으로 실행시키려고 할 때, 이때는 뭐 변수 만들고 이런 거랑 아예 다르다 라는 겁니다. 얘는 진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실행 목적이에요. 딱 실행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홍길동 변수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객체 하나가 있겠죠? 얘는 홍길동 객체일 거고, 리모컨 하나 있을 거고, 연결될 거고, 그죠? 그리고 방이 3개, 이름, 나이부터 하죠. 나이, 결혼 여부, 이름, 방 3개 있죠. 자, 자기소개 메서드, 자기소개, 얘도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어요. 얘는 자기소개예요. 메서드 이름. 자, 그러면 값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22에 펄스에 여기 홍길동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리모컨을 눌렀죠. 지금 이거 한 거 리모컨을 누르겠다 해놓고 자기소개 했어요. 리모컨을 눌러서 얘를 실행시킨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접근한다, 뭐 여기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얘는 실행시키는 거예요. 진짜 딱 실행이에요. 그래서 이 한 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서드를 호출했다 라고 얘기해요. 메서드는 기능이고요,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 얘를 호출했대요. 얘를 불렀대요. 그 기능을 실행시키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메서드 호출문, 함수 호출문, 혹은 메서드 실행문, 함수 실행문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이거 출력문 들어있는 거죠. 이 출력문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제가 아까 변수 만드는 것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이름이랑은 당연히 매칭이 잘 안되겠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소개 호출하면
메서드 호출하면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얘는 이만큼 실행이 될 거니까, 그쵸? A 초기화 B 초기화 해놓고 둘이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말한 호출은 진짜 그냥 얘를 실행만 시킨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얘가 신경을 안 써요. 못 써요. 그냥 있는 거 실행시키기만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상태일 때 이거 더블 클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가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더블 클릭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그냥 더블 클릭한 거예요. 자기소개를. 그러면 알아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 그 실행 결과가 뭐 출력문이 결과가 있었으면은 그게 출력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없으면은 뭐 화면에 보이는 거 없는 거고. 이해되실까요? 일단 메서드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늘 함수나 메서드에 대해서 처음 배웠으니까 그럼 난 좀 더 알아봐야지 하고 구글링을 하다 보면, 뭐 자바 함수, 자바 메서드 이렇게 구글링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바 안에서는 함수랑 메서드가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글이 있을 거고요. 자바 안에서 비슷한 의미지만 둘은 다르다 라고 하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적인 글이 나온다면 그건 넘기셔도 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함수가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뿌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게만 연습하면 돼요. 그 개념적인 걸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꼬이고 복잡해지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궁금해서 검색해 보시는 분들 있겠죠? 그러면은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과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뉘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함수랑 메서드에 대해서. 근데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기를 빠르게 만들어버리는 원동력이 될 거라서 이런 거 괜히 하지 마시고 그냥 활용법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 함수랑 메서드가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애들이 많아요. 파이썬도 그렇고 있는데, 자바는 그냥 함수랑 메서드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셔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그냥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이 메인 메서드가, 제가 이건 메인 메서드라고 항상 얘기를 했죠. 메인 메서드도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고, 얘도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운 이런 메서드의 일종이고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뭐겠어요? 메인 함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한번 예상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지금 밑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실행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이거는 되게 원초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만든 홍길동 객체든 여기서 만든 홍길동 객체든 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일회성이든 다회성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메서드를 호출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 호출하면 얘는 역할 끝났죠? 호출했어요. 그럼 그 뒤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똑같은 메서드 호출했으면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를 쓰는 이유가 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변수 상황일 때만 보면 얘를 쓰는 게 전혀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메서드 호출한다 이 개념으로 왔더니 얘는 이제 의미를 좀 가지기 시작을 하네요. 단순하게 한 번 실행시키고 끝날 때, 그때 실행시키는 건 당연히 이제 메서드가 되겠죠. 변수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변수는
왜냐면 변수는 저장을 해놓고 출력을 하든 값을 쓰든 해야 되는데, 저장을 했다? 그럼 얘는 이제 끝났잖아요. 혹은 저장 안 하고 쓰겠다? 그럼 디폴트 값밖에 안 나올 건데, 변수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메서드의 상황에선 의미가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말고, 저는 22살 홍길동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너무 많은가? 좀 줄일까요? 이렇게만 하자. 자, 지금 이 화면에 줌 되어 있는 이 화면에 보이는 객체는 총 몇 개예요? 5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이 메서드들은,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객체가 몇 개예요? 1개겠죠? 이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여러 번 눌렀을 뿐이에요. 그죠? 4번 누른 거죠. 얘는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한번 누르고 사망,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모컨 하나 누르고 사망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제가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은 이 똑같은 객체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 메서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들었고, 얘는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가 실행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지금 뭐 한 거죠? 객체를 2개 만들고요. 그 2개가 각각 변수에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각각 변수 공간, 그 객체 안에 있는 공간들의 값을 세팅했죠. 그리고 자기소개하고 있고요. 런 하고 있어요. 얘도 자기소개하고 있고 런 하고 있죠. 얘네 둘의 출력 결과는 어떨까요? 일단 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딱 실행하면 여기 있는 거 그냥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게 그냥 출력, 문자 출력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문자 출력. 더 이상 뭐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얘는 분명히 나이랑 결혼 여부랑 이름이랑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얘는 또 다르잖아요. 결과가 다른데, 내가 자기소개 할 때, 얘가 자기소개를 하든 얘가 자기소개를 하든 어쨌든 누가 할 때 본인이 저장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 뭘 바꿔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자, 네, 메서드를 건드려야 돼요. 메서드를 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냥 이걸로 하죠. 저는 하고 나이 하고
달 띄고 여기다 그냥 써도 되겠다. 아니지, 이름 써야지. 이름 하고 띄고 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한글로 써서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 바꿔드릴게요. 페이지고 이스메이드 얘네로 바꾸겠습니다. 얘도 바꾸죠. 자, 제가 지금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 출력문을 건드렸어요. 이 결과를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잘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변수 이름을 그냥 가져다가 썼는데 얘네 전역 변수니까 뭐 메서드 함수 내부든 함수 외부든 어쨌든 전역 공간, 모든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역 공간이라는 말도 이 클래스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얘가 여기가 아니라 이 메인 클래스에 있었다, 여기서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클래스 안에서 해요, 전역 공간이.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저는 이 설계도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를 여기다 갖다 넣었죠. 근데 이건 지금 설계도로 보시면 안되고 사실 객체로 봐야 되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얘를 봐야 돼요. 얘를 두 개니까 하나만, 둘이 거의 똑같으니까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홍길동 객체가 있을 거고요. 여기 길동이고 객체 있다고 했을 때 리모컨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간 3개 뚫려 있고요. 각각 AG, 그리고 이스메리드, 여기가 네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메서드가 2개 존재하죠. 하나는 자기소개, 하나는 달리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이 자기소개라는 메서드가 누구한테 접근을 하려고 해요? 메서드 출력문 안에서 누구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 AG, 얘한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블럭을 씌워 놓으면은 이게 하이라이팅 되는 게 일치한,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여기로 쓰이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얘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객체가 자기소개 안에 들어있는 기능에서 누구한테 접근한다고요? 객체 안에 자기소개 여기 안에서 누구한테 접근? AG죠. 얘한테 접근이에요. 지금 객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자기소개 메서드 안에서 AG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얘는 버튼 같은 거 누른 적 없죠 지금. 근데 이런 공간 접근하려면 원래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객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일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눌러놓고 여기 지금 접근이 됐단 말이에요. 자,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 디스 뭐라고요? 객체 스스로가 본인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었죠. 우리가 얘 이름을 디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외워놓고 이해하고 왔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지금 디스를 눌러서 얘한테 접근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꿔서 이 자기소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얘가 디스를 누른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갖다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내부에서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값 혹은 다른 메서드 이런 거를 가져다 쓰려고 할 때 이 디스를 눌러야만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눌러야만 한다 그랬죠. 그럼 안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눌러야겠네요.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누르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메서드 안에서 변수 하나를 새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얘 색깔이 바뀌어 버렸네요. 그쵸? 지금 그러면 전역 공간과 지역 공간에서의 변수 이름이 똑같은 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상황일 때 가까운 거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지금 색깔이 바뀌면서 얘를 따라가고 있어요.
출력을 해보면 둘 다 20살이 나와버려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변수가 창출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얘를 쓰고 싶은데 얘 말고, 그러면 얘를 생략 안 하면 돼요. 그럼 잘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이게 혼동되는 상황이라면 명시를 해줘야만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아닐 때에는 얘를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누르지 않고는 못 가니까. 이게 디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처음 배우고 있잖아요. 얘를 무조건 쓴다 생각하고 일단 쓰세요. 안 그러면 분명히 혼란이 와요, 공부하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디스라고 하는 리모컨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떨까요? 얘는 뭐 한 걸까요? 함수 호출한 거죠. 이거 함수 실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굴 눌러서 실행했어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리모컨 얘 눌러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자기소개 안에 뭔가 출력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디스 눌러서 자기 자신을 클릭하겠대요. 이게 뭐 한 거냐? 자, 일단 얘가 실행이 된다. 그럼 출력문이 실행이 되겠죠. 뭔가 출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디스를 찾아갑니다. 야, 나 눌러줘. 얘가 얘를 눌러요. 그러면 얘 실행돼야죠. 출력이 또 나오겠네요.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갔더니 다시 디스를 찾아가요. 야, 나 또 눌러줘. 이거는 반복되다가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재기 호출, 재기 함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루프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한루프긴 한데 그냥 멀쩡히 실행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행이 되다가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안 돼.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요, 재기 호출을 써야만 할 때가 와요. 대신에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메서드 안에 로직이 조건이 다 걸려 있어요. 내가 재기 호출을 하는데 나를 스스로를 또 부르는데, 이 재기적이란 얘기가 스스로가 또 자기 자신 찾는 거예요. 나를 또 부를 건데 부르는 와중에 이 안에서 뭔가 변할 거고요. 그 변한 값에 따라서 이쯤 되면 그만 불러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기 함수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드물어요. 많지 않고요. 얘까지 개념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뭔가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웹 개발하는 데는 몰라도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궁금하신 분들은 자바 재기 함수, 재기 호출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재밌는 글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물론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이상한 길로 빠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객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객체의 개념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문제도 풀어보고 저런 문제도 풀어보고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또 풀어보다가 제가 그 문제를 또 설명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알려드리면 좋은 것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때그때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까지는 잘 알고 오셔야 내일 수업에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복습 잘 해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